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 3부 강의에서는 식약처에서 공개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 중 품질 경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완전성 관련 GMP 평가 항목을 볼 텐데요. 데이터라 함은 그 숫자 같은 작은 데이터뿐 아니라 문서도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완전성 지침의 평가 항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별표 1의 여러 항 중에서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표에 각 항별로 만들어진 평가 사항이 간단히 써 있습니다. 이 평가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1.2는 품질 경영입니다. 이것의 내용은 경영진의 책임 하에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데이터 완전성 취약 분야에 대한 품질 위험 관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한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갖추고 있는지와 그 내부 규정을 준수하는지입니다. 품질 경영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품질 목표 달성은 경영진의 책임이며 품질 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문서화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데이터 완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데이터 완전성 관리 사항을 포함한 기준서 작성 보관 여부입니다. 데이터 완전성 관리 사항을 기준서에 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서는 4대 기준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 표준서, 제조 관리 기준서,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품질 관리 기준서입니다. 기준서에 데이터 완전성 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문서 체계입니다. 문서 체계는 가장 상위에 기준서가 있고 그 아래에 방법서가 있고 또 그 아래에 기록서 등이 있습니다. 법을 예로 들면 가장 상위에 법이 있고 그 아래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같은 명령이 있고 또 그 아래에 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것의 부침 등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선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나 절차 등은 그 아래 단계의 문서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완전성에 대한 관리 사항을 기준서에 포함하라고 했지만 기준서에는 거의 선언적인 내용이 나오면 됩니다. 선언적인 내용이라면 개념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방법서에 나오면 됩니다. 다만 기준서에 없는 내용이 방법서에 갑자기 툭 하고 나오면 좀 이상합니다. 기준서와 방법서가 맥락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기준서와 방법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준서가 언급될 텐데 기준서에는 미주알 고주알 자세히 작성할 필요가 없고 컨셉만 표하면 되고 자세한 것은 방법서에서 설명하면 됩니다. 이어서 그 다음 세부 사항은 2번 경영진 책임하에 데이터 완전성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 구성 여부입니다. 점점 경영진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대표자를 포함한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인원을 말합니다. 공장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완전성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조직은 완전히 독립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데이터에 이해관계가 없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이 조직은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
임시 조직이 아닌 정식 조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도에도 나오고 인사 발령도 나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임시적으로 QA 부서원으로 TF 조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 구성원은 데이터 완전성 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임시 조직이기 때문에 정식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완전성 전담 조직의 구성원이 IT팀에서 차출되기도 하는데 제조, 품질 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습니다. 품질 경영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목표 달성을 위한 품질 위험 관리, 즉 QRM을 실시하고 있는지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1번 품질 위험 관리 실시 사항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2번은 기준서에 따라 품질 위험 관리 실시 여부입니다. QRM은 모든 행위에 대해 방법을 결정할 때 수행되어야 합니다. 3번은 데이터 완전성 관련 위험 평가 시 시험자가 직접 관찰하는 시험 등 데이터 완전성 확인 및 데이터 재구성을 위한 추적이 취약한 시험 항목을 평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유관 검사 같은 데이터 완전성 확인이나 재구성의 추적이 취약한 것에는 QRM을 통해 시험의 재구성이 가능한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알코아 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관 검사 같은 시험은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이 시험의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관되어야 합니다. 품질 경영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은 작업원에게 제품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큼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지입니다. 과도한 책임, 즉 업무량이 과도한 것은 해당 업무의 퀄리티를 의심하게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업무량은 그 내용이 거짓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험량 대비 시험에 필요한 적정 인력 운영 여부에 대한 품질 위험 관리 실시 여부입니다. QRM의 실시는 각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실시합니다. 이때 타당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QRM을 많이 해도 타당성이 인정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QRM과 PQS에 따라 경영진의 평가를 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는 품질 경영에 관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자동화 장치 등의 관리에 관한 데이터 인테그리티의 평가 지침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